네, 주 후반으로 돌입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죠.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 초점 맞춰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어제 4거래일째 상승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탄력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1980선대에서 미묘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이 앞전의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앞전에 아마 1109원 정도 레벨 정도 이하면은 내수주, 그리고 그 이쪽으로는 뭐 IT 관련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109원 아래쪽으로 이제 좀 내려갈 만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수출주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내수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래소랑 그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두 시장의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해보고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요게 이제 계속 기사화되면서 종목들이 뭐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배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제장에도 뭐 이슈가 됐지만 삼성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내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승계 구도 이 부분들이 좀 될 텐데요. 일단은 뭐 배당 부분들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시장 전략을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면은 보통 이제 11월, 12월 과거 한 7, 8년 정도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좀 보면은 이때 이제 11월, 12월 달에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연말 배당 쪽으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뭐 레코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 뭐 현재 구간에서도 이쪽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가장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중요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중국 자본이랑 그다음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SM 물론 이제 회사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그러니까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이나 아니면은 엔터 기타 이제 업종들로 중국 자본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오는 흐름들 또는 이제 자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 종목들의 이제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테마군을 형성해서 급등락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실적이 되는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자본이 정말로 이제 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업황 자체나 아니면 기업 자체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슬림화가 되는데, 종목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4분기에도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시장에서 뭐 관심을 가질 만한 또는 이제 시장 지표로 사용할 만한 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이제 거래소에서는 SK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SK 텔레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플렉스나 3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워드 이야기해 주셨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등에 좀 관심을 더 보자 이야기 전해 주셨네요. 자, 김종혜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현재 시장 좀 느릿느릿하지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그대로인 것 같고요. 완만한 그 상승이 좀 이어진다. 여기서 뭐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렇지만 뭐 탄력적인 반등, 뭐 시장에 대한 뭐 2100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냥 너무 설레발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만한 정도의 반등, 뭐 이 정도에서의 완만한 흐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수보다 종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택을 쫓아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개인들이 돈을 빼면 언제든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뭐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을 연기금의 호흡에 맞춰서 10년간 투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4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자체로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움직임을 좀 바라봐 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요했던 건 결국 삼성과 하나 쪽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계열사 네 곳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삼성 테크윈 주가가 또 하한가까지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이 이슈에 따른 혹시 유망주나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 어떻게 보시죠? 사실 일단은 뭐 유망주나 관련주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뭐 지배구조에서 전자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 그리고 건설 플랜트 이쪽으로 이제 좀 삼성 지배구조가 좀 포커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이슈부터 뭐 간단히 보면은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뭐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번 그 매각 결정이 되면서 삼성 프리미엄이 조금 소멸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게 어제장에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빅베스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삼성토탈을 통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은 매도 하나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 부담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들 뭐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걸까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하나그룹의 CFO는 과연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좀 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는 정말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다소 비싸게 산 것 같지만 쪼개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삼성테크인의 사업부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사업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산 사업부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침마운터 사업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쪼개 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가 필요했던 건 뭐냐면 삼성 탈레스라고 하는 국내에서 LIG 넥스원과 그 양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레이더망과 군사 항공 기술의 선도 업체를 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원래 그 탄약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연관 지을 수 있는 자주포를 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럼 과연 하나가 그 침마운터와 우주항공 사업부를 가져가서 뭘 할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주항공은 뭐 앞으로 뭐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침마운터 같은 건 떼어내서 파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 보고 있는데 자금 조달 능력이 좀 달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테크인 가져가서 어차피 하나가 주인되고 나서 쪼개 팔면 그걸 가지고 삼성이 뭐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삼성에다 팔 수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뭐 주가 변동성은 다 피해갈 수 없다. 뭐 삼성 테크인은 마찬가지일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10시 구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되려 그 시점을 매수할 시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 증권주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나왔어요. 결국 많이들 기대했었던 세제 혜택 부분은 네. 좀 빠져 있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죠. 네, 뭐 정확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이제 뭐 그 원하는 부분들은 변동성을 좀 키우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세제 혜택이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까지 이제 상당 기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진한 흐름,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뭐 정책을 좀 발표를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맞물려서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은 증권주 사실 실적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돌아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랑 사실 이제 채권 평가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거든요. 거래가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주에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겠으나 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뭐 급등락을 할 흐름들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증권주에서 좀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주가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좀 많이 올랐지만 메른츠 종금증권이 그나마 가장 좀 주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종금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
부분들, 이익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증권주들 중에서는 메리츠증권증권이 가장 좀 탑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증권주 내에서 각각 탑픽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은 메리츠 종금증권, 그리고 김종우 위원님은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앞서 이슈 분석에서 거론해 주셨죠.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앞서 코스피 키워드가 뭐 쇼핑, 배당, 삼성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 종목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쇼핑, 배당, 뭐 삼성 중에 이제 네. 환율 그리고 이제 뭐 쇼핑이랑 같이 이제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종목은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주 올해 좀 많이 올랐고 이 앞전에 화장품주에 대해서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 흐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움직임 그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 중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리움쿠첸 그리고 이제 뭐 쿠쿠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 소비재 모멘텀이 좀 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쪽으로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 그 기고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랑 해외가 호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사실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 수준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냐, 추가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돌아 나오는 흐름들이고. 마지막으로 계속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앞전에 이제 그 내수주에서 수출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한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환율 레벨이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내수 소비재 쪽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중에서 역시 대장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는 이 중국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아모레퍼시픽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